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나 위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서 가슴 쪽에 타는 듯한 통증이나 트림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식도와 위 사이에는 식도 관략근이 있는데 이 관략근은 음식을 삼킬 때와 트림을 할 때만 열리고 평소에는 꽉 조여 있어서 위 내용물이 거꾸로 역류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건강한 사람도 일시적으로 식도 관략근이 느슨하거나 우연히 관략근이 열리면서 위액이 식도로 역류할 수는 있어요. 그렇더라도 식도 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위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대부분 식도염을 유발하지는 않는데 지나치게 역류가 자주 일어나면 위산과 위속 내용물이 식도점막을 자극해서 쓰리고 아픈 증상을 일으키면서 식도염을 유발하고 심하면 식도궤양, 식도협착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역류된 위산이 목까지 넘어와 후두염이나 천식, 만성기침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이러한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식도열공 헤르니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탈장 같은 것인데요. 식도는 횡격막을 통과해서 위와 연결되는데 횡격막 관략근이 느슨해지고 약해지면서 하부식도와 위장 일부가 탈장된 것처럼 횡격막 위쪽으로 약간 삐져 올라와 있어서 역류성 식도염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원인으로는 하부식도 관략근의 기능 이상인데요. 정상인의 경우 하부식도 관략근의 조이는 힘이 15 정도의 압력을 유지하는데 공피증 같은 평활근 질환이 있을 때는 조여주는 압력이 낮아지면서 쉽게 역류할 수 있어요. 하부식도 관략근의 압력을 낮추는 음식으로는 커피 같은 카페인 음료, 술, 과식, 기름진 음식, 흡연 등이 있고 여기에 스트레스까지 합해져서 이런 요소들이 역류성 식도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식도운동 기능 저하라든지 위 배출 기능 저하를 들 수 있는데 위 배출 기능 저하라는 것은 위 기능이 떨어져서 오랫동안 음식이 소화되지 못하고 위에 계속 남아서 위액이 역류하기 쉬워진다는 의미예요. 비만도 위 식도 역류를 일으키는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위염에 대해서 보면 위염은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급성위염은 헬리코박터 감염이나 기타 바이러스성, 기생충성, 진균성 같은 감염에 의해 생길 수도 있고 아스피린이나 다른 소염 진통제, 술, 또 강산이나 양잿물 같은 강알칼리에 의해서 급성으로 위 점막에 부착된 점액층이 파괴되고 상피세포가 직접 손상된 상태를 말하는데 급성위염은 원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면 오히려 쉽게 완치될 수 있어요. 문제는 만성위염인데요. 만성위염은 표층성 위염과 위축성 위염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표층성 위염은 일부는 상복부 통증이나 상복부가 무겁게 눌리는 것 같은 느낌과 메스껍고 가슴이 답답한 것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별 이상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큰 불편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관리를 안 하고 방심하고 밀가루 음식, 자극성 음식, 술 같은 거 자주 먹다 보면 나중에 위축성 위염으로까지 진행되고 말아요. 위축성 위염 상태에서도 관리 안 하면 이것이 장상피화생까지 진행되는데요. 위축성 위염은 위벽이 위축, 얇아져서 내시경상으로 보면 빨간 실핏줄이 거미줄처럼 보이게 되죠. 장상피화생은 위에 장상피 조직을 닮은 세포가 생겼다고 해서 장상피화생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엄격히 말하면 소장 점막은 윤상 주름 형태로 조금 달라요. 장상피화생 세포는 모양이 울퉁불퉁하고 이쁘지가 않아요. 장상피화생은 이형성으로 바뀌면서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위점막 세포도 적혈구가 운반해준 산소로 숨을 쉬어야 하는데 스트레스나 기름진 음식, 독소 등으로 세포막이 산화되고 변성되면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저산소증이 되면 세포 핵의 유전자가 변형되는데 장상피화생도 세포막의 변성으로 세포 모양이 바뀐 것이고
세포막이 35% 이상 막히기 시작하면 세포가 죽든지 암세포로 돌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상표화생을 암 전 단계 세포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 암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은 위암 발병률이 다른 암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돼요. 우측성 위염이나 장상표화생은 헐어 있는 염증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산제나 아침 공복에 먹는 의산분비 억제제로는 치료될 수가 없고 오히려 제산제 종류를 오래 먹으면 위장 기능이 더 나빠지게 돼요. 꽃이 시들면 살충제를 칠 것이 아니라 물과 영양분을 주어야 살아나는 것처럼 우측성 위염이나 장상표화생은 제산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세포를 재생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한방요법과 자연의 물질을 이용한 영양분을 주면서 살살 달래줘야 완치가 가능해져요. 실제 그렇게 해서 완치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고요. 다만 회복되는 속도는 연령별 개인차가 있지만 어쨌든 꾸준히 관리해주면 암으로 진행되는 것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